U20 아시안컵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중국은 깔끔하게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패배했죠. 그럼 중국이 잘 싸웠다고 해야 할까요? 중국조차도 무득점 패배를 당한 것에 매우 상처 입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언론들도 이 소식을 전했죠. 그런데 중국 매체에서 갑자기 한 국내 언론사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40년 만에 가장 강하다라고 했지만 이후에 20년 연속 월드컵 출전이 좌절됐다라고 보도한 것에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가관인데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지켜보겠다면서 마치 한국이 패배할 것처럼 경고하듯 전했습니다. 어쩌죠?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꺾고 4강에 진출했고 목표했던 월드컵 출전권도 확보하게 되었는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만나서 초반 10분 사이에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전반 1분 사이에 페널티킥을 허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홍성민 골키퍼의 예상이 통하면서 신들린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게 먼저 골을 허용했지만 이후에 후반 80분까지 3대1로 앞서 나가면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선수 교체도 되고 하면서 이제 지켜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긴 줄 알았습니다. 웬걸 종료 5분 만에 2골을 내주는 굴욕으로 생각지 못한 연장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진짜 당황스러웠죠. 월드컵 나가서 강팀에게 겪은 것도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이었는데 수비수 굴절로 실점, 이후에 수비 붕괴로 실점까지 정말 매우 허탈했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94 미국 월드컵을 위한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일본과 한국이 같은 조였는데 일본이 이라크에게 승리만 해도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은 월드컵 진출 실패가 될 위기였는데 이라크의 극장 헤딩골로 일본이 무승부가 되면서 극적으로 한국이 월드컵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본 선수들 정말 난리 났었거든요. 선수들만이 아니라 그냥 열도가 멘붕이 되었습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1조 원은 날아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한국도 U20 월드컵 4강 진출이 확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5분 사이에 2골을 내주면서 정말 허탈했죠. 거기다 불안한 건 이미 우즈베키스탄의 체력이 매우 좋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후반 끝에 우즈벡은 포기하지 않고 더 한국을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그럼 연장에서 더 유리한 건 그래도 우즈베키스탄일 수 있잖아요. 한국은 에이스 윤도영도 이미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중계진은 선수들에게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방전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자책할 수 있는 이 실점을 하면서 어린 선수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잘 버텼고 김태원의 승부차기 성공을 시작으로 홍성민 골키퍼의 미친 선방까지 최종 한국이 4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원하는 대로 안 됐죠? 중국 매체는 한국이 4강 진출했다는 것보다 5분 만에 이 실점한 것을 헤드라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좋다 좋아 서로 축구 까보자 그래. 중국의 매체들은 한국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겠지만 중국 팬들의 반응은 한국이 이길 것 같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안정적이다. 그들은 운까지 따른다. 우리는 그냥 한국과 일본에 절하면서 배워야 해.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월드컵에 나갈 운명이었어. 우즈베키스탄의 페널티킥이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이야. 결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약했던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패배한 거야. 한국은 기반이 매우 튼튼하다. 왜 그들은 항상 준결승을 진출하는 거야?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필요해. 중국은 멀었어. 우리가 진전을 이룬 건 맞아. 그러나 정신력과 시스템이 부족해. 한국의 골키퍼가 훌륭했다. 그 안에서 영입할 듯 등등. 그냥 한국 축구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 축구는 어쨌든 2025년에 U20 월드컵도 구경만 해야 하고 중국을 위한 북중미 월드컵이었는데 그 기회도 놓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가 매우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꼴찌예요. 2승 4패. 인도네시아, 바레인을 한 번씩 이기긴 했지만 축구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엔 인도네시아가 선전을 하길 응원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또 그럴 마음 없습니다. 차라리 중국이 플레이오프까지 오르길 응원하고 싶을 정도인데 문제는 중국이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보니까 헛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중국 언론에 따르면 경기 후에 중국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고, 소우닷컴은 중국이 안방에서 탈락하자 송카이 중국 축구협회 회장이 크게 분노했다. 현장에서 감독하던 축구협회 임원들이 격노했다. 이번 대표팀은 홈에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 지원이 최고 수준이었다. 청소년 대표팀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이들은 당연히 월드컵에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진짜 아니라니까. 역대 최강이라니. 중국은 중국 축구 내에서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998년 그때 중국 축구가 좀 성장할 조짐이 있었죠. 중국 시진핑 주석은 축구를 매우 좋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진핑 지시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 유소년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키운 선수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팬들은 U20 아시안컵에 큰 관심은 아니었지만 중국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내지 못하자 패배의 원흉이었던 류청이에게 집중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매체는 류청이는 여러 번의 공격을 실패했고 페널티킥조차 실축했다. 류청이는 제거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의 대표팀 경력은 끝났다고 저주를 퍼부었고,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비난이 폭발했습니다. 거기다 소우닷컴은 류청이를 제때 빼지 않은 감독도 책임이 있다면서 거의 범죄인 취급하듯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예선에서 실패하면 모든 팬들이 절망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똥이 지금 이반코비치 감독에게도 튀게 된 건데, 어차피 지금 성인 대표팀은 고인물이라서 더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상대할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원정, 바레인까지 이 정도면 1승 정도가 최선일 텐데,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번 U20 대표팀 선수들이 선전하게 되면 성인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활용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되었죠. 안타까운 건 중국이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중국 축구 랭킹이 100위권 가까운데 왜 20위권 팀인 한국과 일본과 대등하려고 하는 듯 오바를 하는 거죠. 소우닷컴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국, 일본은 진출했으나 중국은 또 좌절했다. 고비 때 이기질 못하니 월드컵에 갈 수가 없다. 중국은 적어도 4번 이상의 확실한 득점 기회를 만들며 우위를 점했지만 이를 놓치고 말았다. 특히 페널티킥을 실축하자 중국 대표팀은 심연에 빠졌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에서 패배한 뒤 중국의 U20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기회는 존재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없다. 축구는 중국에 어울리지 않는 종목인가 라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번이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사우디를 상대로 선전했잖아요. 사우디가 이라크를 잡고 3연승을 한 팀이고, 이 팀을 상대로 점유율도 높았고 결정적인 찬스도 더 많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결과를 못 냈다고 한탄만 하는 건 그래서 안 되는 건가? 결과를 못 내면 바꾸고 그건 중국에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만으로도 1억 명은 될걸요. 네. 중국 내에서 평가할 때는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면 또 다른 선수 데려오면 되니까요. 네.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미국만큼이나 스포츠 강국인데 미식 축구 빼고는 다 잘할 것 같잖아요. 이제 다음 달이면 또 2번의 놀림을 당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중국이 사우디, 호주를 상대하거든요. 진짜 재밌겠네. 네. U20 아시안컵 4강은 한국이 사우디를 만나고 일본이 호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5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이미 목표는 달성했지만 김태원 득점왕도 완성해야 하고 정말 힘든 일정이지만 잘 극복해서 우승하길 응원하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